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할인전이 일주일이나 앞당겨졌답니다. 전년보다 일주일가량 할인전 행사 기간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도 최장 기간 세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고강도 긴축 때문에 소비 심리가 짓눌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늘리기 위한 유통업체의 궁여지책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 3주차부터 크리스마스 할인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12월 2주차부터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경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려주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고객들의, 국민들의 지갑이 닫히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가,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인기를 끌게 될 것 같고요.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만 매출이 있고 어른들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은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긴축과 소비 둔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2022년 12월이 이러하면 2023년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제 소비 위축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별일이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큰 우리한테 화로 다가오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건 내수 시장이 많이 붕괴된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수가 붕괴되면 내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고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런 쪽에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대형 가전들 매출이 준 겁니다. 냉장고를 바꿔야 돼, 세탁기를 바꿔야 돼, TV를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체 시기를 뒤로 미루는 거죠. 몇백만 원씩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이제 쉽사리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제 위기가, 경제 충격이 더 닥쳤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더 커져서 씀씀이를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씀씀이는 줄여야 되고 수입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는 한두 개 정도 더 해야 되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라는 걸 최우선 화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 보통의 사람들, 개인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끼고 절약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최우선의 방책인 거죠.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현금을 내 손에 부여지고 있어야 되죠.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현금을 부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받는 용돈에서 최대한 아껴서 현금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죠. 현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한 거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상금 현금 10만 원을 쥐고 있는 거고, 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가지고 있으면서 갑작스레 집에 아주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은요, 생활비, 최소 생활비, 월 생활비 한 3개월치 정도는 또 비축이 필요할 거고, 또 여건이 더 되면 그 다음에는 6개월치, 그 다음 1년치 이렇게 갖춰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에 맞춰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 위축이 된다, 유통업계에서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건, 그들은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더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죠.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통상적으로 대출을 많이 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너도나도 집을 또 사야겠다, 더 넓혀야겠다 이런 마음에 대출을 많이 했고, 대출 많이 하니까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 뻔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뻔한 걸 실행하지 못하는 게 상당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5%가 넘는 이 고물가가 금세 바뀌지는 않을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라의 금리를 높이고 강달러를 통해서 나머지 나라들의 상황을 매우 안 좋게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만 더 좋게 만들려고 하죠. 한국은 대기업 재벌가 족벌가 뭐 정치 기득권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부담을 다 지우고 자기들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득권 중심의 사회에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오직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아끼고 살면서 자기 자산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겁내야죠. 두려워해야 됩니다. 빚을 두려워해야 되고 자기의 일상생활이 뒤흔들리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한방이다, 모험을 걸어야 된다, 투기해야 된다, 이딴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우면 왜 보통 사람들이 남의 눈치 보면서 야근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벌겠다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재테크 업자들, 투기꾼들이 말하는 대로 청약만 받으면 1억 2억 3억이 생기고 주식 투자만 하면 5천만 1억이 벌리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직장을 다니냐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 200만원 300만원이 그 투기꾼들이 얘기하는 2천 3천 5억 3억 보다 더 큰 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뛰어난 경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다? 지금 지갑을 닫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재벌처럼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몸 걸었다가는 인생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갑이 급속도로 닫히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대비하고 스스로 마련해놓는 것, 대비책을 갖는 것 말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